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한가 매트릭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미입니다. 이번 주는 10월의 끝과 11월의 시작이 딱 맞닿아 있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참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TC,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게다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참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코스피 4,000선, 코스닥 900선, 다음 주에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꿈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오늘 양시장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첫 단추를 굉장히 잘 예쁘게 끼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분봉 차트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기록했습니다. 개장하면서 3,999선에서 출발을 했고 무난하게 4,000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시장은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더니 장 막판에 한 번 더 슈팅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고가로 만들었던 하루입니다. 그러면서 2.5% 넘게 급등을 했고요. 포인트로도 100포인트가 넘게 붙었습니다. 게다가 거래대금이 지금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뒷받침을 하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4,042.83포인트에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 수급은 어땠을지 수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시장을 견인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오늘 무난하게 또 개인들의 매도세를 받아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관이 오늘 2,343억 원 정도 샀는데 개장 초에는 매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매도세를 줄여가다가 11시 가까워지면서 기관이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기 시작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장중 내내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495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을 해봤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의 분봉 차트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시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의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상승권에 머물렀던 코스닥이기도 합니다. 오늘 관건 9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 그 여부였는데 장 막판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결국에 레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900선이라는 숫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텐데요. 작년 4월 이후로 1년 7개월 만에 900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거래대금도 10조 원에 가까이 지금 붙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코스닥이고요. 2.2%의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902.7포인트에 문을 닫았던 코스닥입니다. 수급은 어땠을까요?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유가증권 시장도 코스닥도 외인과 기관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두 주체가 오늘장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다만 개장하면서는 반대였습니다. 개인이 사고 외인과 기관이 팔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포지션을 바꾸게 되면서 외인과 기관이 시장을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샀을까 살짝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이슈 체크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2,392억 원, 기관은 1,876억 원의 강 매수세로 오늘장 문을 닫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군들이 또 시장의 중심에 섰을지 특징주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단연 주도주는 조선과 기자재였죠. 하지만 하반기에도 이 타이틀을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과 기자재에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29일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1박 2일 일정, 굉장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회담에서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신고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 종목군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조선주입니다. 지금 여기 HJ 중공업을 제외하고 4가지 종목이 모두 다 신고가를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HJ 중공업은 거의 신고가 부근에 다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삼성중공업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29,450원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 뒤에는 실적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지금 11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밝히면서 외국인들의 강력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의 주가는 17%의 슈팅을 보여주면서 29,1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재도 함께 따라가겠죠. 대창솔루션, CP시스템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에 동참했던 하루입니다. 이렇게 조선주 봤고요. 그 다음 키워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강한 탄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반도체에서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가 그 포문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게 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CPHI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가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업체들 비만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이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굉장히 풍성했던 하루입니다.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비만 치료제 쪽이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쪽의 종목군들이 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 중심에 있었던 한미약품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국내 최초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서 연내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5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가는 26% 슈팅을 보여주면서 42만 8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좀 생소하게 보이는 종목이 있으시죠? 삼익제약. 오늘 스펙합병으로 코스닥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9,720원이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보로노이까지 모두 다 오늘 52주 신고가 새롭게 만들었던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로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사실 중소형 종목군들의 시세도 굉장히 좋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또 유수의 기업들의 대표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젠슨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여기 총수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 외교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군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역대급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지 딱 3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고요. 오늘 10만 2천 원에 마감을 하면서 오늘 종가를 고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입니다. 53만 7천 원이 역대 최고가고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의 매수는 4거래일째 들어오면서 4.9%의 상승세 53만 5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 저기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익, IPS, 첨보까지 모두 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여전히 시세의 연속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게 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의원이고요. 오늘도 대범 투자자문의 트렌디한 매매 전문가 송영미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주말에 그냥 쉬었는데요. 네. 사실 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네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멘토님이 달리시다 보니까 네. 주말에는 굉장히 푹 쉬고 오셨잖아요. 네네. 푹 쉬고 오면 에너지가 또 이렇게 분출되기 마련인데 네. 오늘 에너지가 또 가득 차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뭐 증시가 뭐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시장도 뭐 좋고 하니까 저도 그래도 나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게 증시가 이렇게 큰 가파른 상승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그렇게 이제 자주 있는 현상이 좀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지수가 좋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증시에서 이제 수익을 내려면 네 종목이 가야 되는데 지수만 올라가고 네 종목은 안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 유동성은 계속 이제 풍부하게 살아있는 상태라서 본인 종목한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 증시 유동성 살아 있으니까 본인 기회가 올 때까지 끝까지 또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수익 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흐름이 이번 주 계속 유지가 되긴 할까요? 이번 주에 딱히 아직까지 이제 눈에 띄는 악재는 없기 때문에 증시를 꺾을 만한 요소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제 그거가 또 큰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 FOMC,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적이라 그것도 좀 증시의 또 호재인 이슈라서 그것도 증시를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단순한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뭐 추세가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멘토님과 오늘장 트릭 종목부터 하나씩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29,450원을 만들었고 오늘의 종가는 29,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넥스트레드에서 딱 3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29,900원, 3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외국인 쪽에서 지금 강력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지금 수주도 잘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멘토님, 네. 삼성중공업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당연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 오늘 조선 섹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저는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조선주들 중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긴 했지만 삼성중공업은 종목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느낌의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종목 자체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리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어마무시하게 고가에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때 설명드릴 거지만은 제가 이제 기준봉 강세 패턴이라고 해서 시장의 이제 주도주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이 차트의 분홍색 패턴 혹시 눈에 띄실까요? 그래서 이 패턴이 원래 잘 안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제 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결국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이펙이 이제 그 일정에서 그 조선에 관련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 소멸 관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또 올라가면서 3만 원을 찍어냈는데 개인적으로 내일 그 오전 대체거래소에서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한다면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눌린다면 29,000원 라인이 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9,000원 내일 지지 받아주면 한번 봐야지 싶었는데 지금 3만 원을 넘겨버린 흐름이라 29,000원 라인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바로 이제 상승을 한다면 또 보내주시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29,000원을 지지받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목표 주가는 32,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SK 하이닉스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역대 최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53만 7천원이 신고가였고 오늘의 종가는 53만 5천원. 그런데 지금 넥스트레이드를 보니까 55만 1,000원, 지금 56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멘토님, 네. 이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내일장에서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또 들어올 것 같고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반도체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기회를 좀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도체는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조정 없이 가서 거의 뭐 90도 각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50만 원이 좀 강한 저항선이었는데 뚫어내고 나서 오히려 더 쉽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10만 전자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하이닉스를 그 외국인이 그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최근에는 또 기관이 그 물량들을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막 이거를 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점을 예단하긴 이르고요. 역사적 신고가에다가 반도체가 꺾일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도 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52만 원, 53만 원을 좀 좋게 봤는데 또 대체거래소 상승하고 있어서 대체거래소에서 내일 고점을 찍고 움직인다면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걸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7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SK 하이닉스가 56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내일장에서는 일단 57만 원까지는 보시는 거죠? 네네, 내일 고점 찍고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0만 원 돌파는 불가능할까요? 6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추세라면 솔직히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저희가 57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60만 원까지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굉장히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나가는 시장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뜹니다.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또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멘토님과 종목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한미약품까지 볼게요.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43만 9,500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의 종가는 42만 8천원, 26%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넥스트레이드를 확인해 보니까 42만 9,500원, 42만 9천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멘토님, 네. 아직까지도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한미약품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이제 바이오 쪽을 좋게 봤는데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다가 오늘 추세를 좀 돌려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나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가 좀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바이오 쪽에 온기가 좀 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도체, 로봇, 조선 등등 잘 가는 섹터도 분명히 있겠지만 얘네들이 쉬어갈 때 어디로 수급이 갈 수 있을까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다음 타자는 바이오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미약품이 오늘 좀 대장주로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개별 뉴스도 좀 있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 3상을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체중의 최대 30%까지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별 모멘텀까지 작용하면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기준봉 강세 패턴까지 형성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기준봉을 좀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시장은 눌림을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싸게 사더라도 돌파로 진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눌림 매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눌림 기다리다가는 종목의 매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높게 사더라도 저는 44만 원 돌파 매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고점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길게 윗골이 달린 48만 9천 원인데 그 가격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만약이나 바이오 쪽도 좀 관심 있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미약품은 44만 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목표 주가는 48만 9천 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4,000, 코스닥 900.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길로 함께 빠르게 달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가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신다면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재미있게 쉽게 많이 풀어주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함께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과 조금만 더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트렌디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자 송영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정말 역사적인 시장에서 오늘 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4천을 돌파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증시가 굉장히 좋게 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안 오르면 그만큼 또 소외감도 크게 드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유동성,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뭐 중소형주 쪽으로 또 수급이 가면서 좋은 시장이 찾아올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주도주 위주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송영민 멘토라고 하고요. 처음 인사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손실도 그 안에서 보려고 하고요. 결국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장 좋은 종목이 저는 요즘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놀아야 또 지금 시장에서 또 소외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주식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지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주, 요즘 주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기준봉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요. 그런 심리가 모이고 모여서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은 기준봉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기준봉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준봉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려면 장대양봉, 상한가봉, 빨갛게 물들인 봉을 만들면서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지면 그게 바로 기준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봉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한다 해서 기준봉 매매 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기준봉은 시장에서 매일 등장합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등장을 해요. 지금 시장은 이제 흔히 말해서 불장이라고 하죠. 강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개수가 많은 거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기준봉 종목들은 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거래대금만 빵빵하게 터진다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일 서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서치를 하느냐? 그 많고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노가다 하면서 다 돌려볼 수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제가 직접 만든 조건 검색식, 그리고 보조 지표인 강세 패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용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놓치시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종목 선정하는지는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분들, 시청자분들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끝까지 보셔서 어떻게 종목 서치하는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서치를 1차적으로 해냈다면 그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이제 재료라고 하죠, 재료. 재료를 파악을 합니다. 상승의 명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명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알아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잘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런 이제 큰형님들, 저는 큰형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돈 많은 이런 큰형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해줘요. 호가창에서도 티가 나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다 볼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몇 천억, 몇 백억 이런 식으로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급까지 체크를 해주고,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된다면, 이제 종목 잘 선정을 한 거니까 이제 매수에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를 할 겁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저는 이제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요즘 종목들이 눌린 구간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눌린 구간이 안 찾아오지만, 그래도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베스트고, 그 타점은 피보나치라는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플로우가 이해되셨죠? 종목 선정하고, 재료 파악하고, 수급 체크하고, 매수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결국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선한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리를 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신선한 재료들, 이 검색식에 다 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검색식이고, 이제 저는 이 검색식을 주도주 기준봉 검색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이 검색식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뜯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종목 수가 지금 몇 개 떠 있나요,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49개가 떠 있습니다. 정말 초강세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검색식을 제가 만들고 나서 한 2년 넘게 직접 실전 매매를 하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증시라면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 떠 있거든요. 그걸 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검색식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20개, 30개 정도 떠 있으면 보통의 장인데, 지금 몇 개 떠 있나요, 여러분들? 49개가 떠 있죠. 그만큼 돈 들어온 종목들, 기준봉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많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수가 몇 개 떠 있는지만 봐도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1차적으로 판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거를 제가 오늘 방송, 장이 끝나고 나서 직접 이제 3시 반에 땡 하고 캡처를 했어요.
종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어떤 종목이 떴는지. 그러면 또 시장의 분위기를 2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떠 있나요, 여러분들? 한미약품, 뭐 삼성중공업 떠 있죠. 오늘 트릭 종목으로도 얘기했고, 뭐 HD현대, CP시스템, D&D 파마텍 뭐 등등등 떠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한미약품 바이오죠. 그다음에 D&D 파마텍 바이오, 보로노이 바이오, 파미셀 바이오. 뭐 이렇게 바이오 많이 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 CP시스템 조선, 그다음에 뭐 HG중공업도 조선이죠. 조선, 오리엔탈전공 조선, SN시스 조선 등등등. 오늘은 시장의 강세 속에서 바이오와 조선이 가장 강한 섹터였다라는 거를 요 사진 한 장, 검색식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강한 섹터, 강한 테마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기준봉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안에 뜬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좋은 검색식인 거는 나도 이제 보니까 설명을 대충 들으니까 알겠어. 근데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든지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들 아니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뜬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식을 좀 수익을 잘 내시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고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괜히 신고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비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비싼데도 계속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신고가 종목을 만들면서 거래대금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제 기준 9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요 조건이 만족되고 그 다음에 기준봉 이후 눌린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뜨거든요. 지금 이제 검색식에 다 표현이 안 됐는데 밑에 보시면은 음봉으로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도 다 표시가 돼요. 49개니까. 그래서 그 눌린 구간에 쉬고 있는 종목들까지 싹 다 캐치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50개 종목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주도주를 놓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을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이렇게 저는 검색식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보고요. 자,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여기 49개 종목을 우리가 다 매수할 건 아니에요. 뭐 100만 원씩 뭐 49개 다 매수해서 뭐 4억 9천만 원씩 매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49개 중에서도 더 강한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을 보려면 우리가 차트를 돌려봐야겠죠. 차트를 돌려보면은 차트에 이런 강세 패턴을 적용시키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적용시키냐면은 이 강세 패턴, 이 분홍색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홍색 패턴이 지속적으로 떠 있는 종목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보시게 되면 분홍색 강세 패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뭐냐 하면은 조선주 중에서 최근에 끼가 굉장히 좋은 HJ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돌려봤을 때 강세 패턴이 좀 지속적으로 떠 있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트에 설정하는 보조지표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공유를 받으셔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차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은 이렇게 한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종목 선정했고, 이제 섹터가 왜 강한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재료가 뭔지 파악을 했고, 뭐 수급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멀뚱멀뚱 지켜볼 게 아니라 이제 매수에 동참을 해서 이제 결국 우리도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저런 종목에서 매매해야 되는 건 알겠어. 뭐 삼성중공업, HJ중공업, 뭐 바이오 쪽은 뭐 이런 그 좋은 종목들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럼 어디서 매수하느냐? 눌린 구간에서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눌린 구간은 어떻게 잡느냐? 피보나치라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해서 저는 매수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피보나치가 뭐냐 하면은 너무 이제 복잡하게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황금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정 비율에 도달했을 때 반등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몇 퍼센트냐? 38.2%, 50.0%. 50.0%면 절반 값이죠? 네, 50.0%, 61.8%예요. 그래서 382, 점을 빼고 얘기할게요. 네, 382 자리에서 1차 매수, 500 절반 자리에서 2차 매수, 618 자리에서 3차 매수가 아니라 618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왜? 618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추세가 깨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618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탈하면 손절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618 구간까지 오지도 않고 딱 매수 잘 돼가지고 이제 상승을 해. 그러면 이제 수익이겠죠.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정고점 매도가 원칙이고, 그리고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홀딩해보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네. 너무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되고, 이제 실전 사례로 들어가시면은 더 쏙쏙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봉 매매를 단타 사례로 제가 오늘 일자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이고, 파밀셀도 오늘 이제 검색식에 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뭐 하라고 했죠? 강세 패턴 살펴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뿐만 아니라 강세 패턴이 최근에 이제 두 번이나 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랑도 잘 맞았던 게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매매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도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할 수 있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을 매매할 종목으로 잡았으면 우리가 누린 구간에 오면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누린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 피보나치라는 걸 그어서 382 1차 매수, 500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를 그어 볼게요. 피보나치는 시세 시발점, 시세 끝, 이렇게 그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세의 출발점, 오늘 저가죠. 그리고 시세 끝, 오늘 고가죠. 이렇게 이제 그었을 때 상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상승할 때 따라 붙지 말고 기다려보자고요. 기다려보면은 매수 기회를 준다고요. 자, 그러면 382 자리에서 1차 매수 들어가겠죠. 그리고 500 자리에서 2차 매수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단가를 여기로 잡을 수 있을 거고, 딱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네요. 그래서 종고점 매도가 원칙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익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반만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본전 이탈 안 하고 이런 구간에서 시세를 만들어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 타점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618 구간을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손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파밀셀을 첫 번째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스윙으로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가 사실 제일 좀 짜릿짜릿하고 재밌는데, 직장인분들 많으시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주식을 하시고 하다 보면은, 단타는 너무 피곤해. 난 하루 종일 못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또 스윙도 충분히 가능한 매매거든요. 근데 이제 단타는 분봉상으로 피보나치를 긋는다면, 스윙은 일봉상으로 그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실제로 스윙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매매를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검색시계는 당연히 떠 있었고요. 2차적으로 이제 강세 패턴, 이거는 강세 패턴 눈이 아플 정도로 지금 분홍색 패턴이 많이 떠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대상은 돼. 타점을 잡아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잡냐? 자, 시세 출발점 여기잖아요. 시세 출발점, 시세 끝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은 우리가 보내주고, 자, 매수를 언제 하느냐? 382 구간 1차 매수, 500 구간 2차 매수. 그렇게 되면 여기가 평단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익절하는 식으로 스윙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했는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손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린 구간에서 스윙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은 무조건 기준봉을 형성한다는 것을 앞선 많은 사례들로 직접 보여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기준봉 형성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예상 종목 두 가지만 좀 뽑아왔는데 예상 종목은 그냥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보티즈 최근에 로봇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최근 며칠간 좀 쉬고 있는데 딱 지금 38500에서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 오시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올릭스, 얘도 이제 바이오 쪽인데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딱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구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강세 패턴도 지속적으로 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봉 매매를 언제든지 어떤 시장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타점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런 타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검색식과 기준봉 검색식과 보조지표인 강세 패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사용해 보셔가지고 좋은 종목에서 타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를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면 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처난 계좌에 밴드 같은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뜹니다.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재미있게 풀어주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군들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잡았었는데 부동의 1위는 삼형엠텍이고요. 무려 수익률이 25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거의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AS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LS 일렉트릭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26일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5만 4,500원, 목표가는 35만 원. 이에 따라 수익률이 55%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39만 5천 원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의 종가는 3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가 1차가 35만 원이 아니라 1차가 30만 원, 2차가 32만 4,500원. 저희가 3차로 35만 원까지 받았었는데 벌써 LS 일렉트릭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멘토님. 네네. 지금 수익률이 벌써 55%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4차 주실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더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 신고가에다가 최근에 전력 섹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 쪽은 지금 시장 트렌드랑 굉장히 또 잘 맞는 섹터기도 하죠.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최근에 이제 오늘 이미 닳도록 얘기한 기준봉 강세 패턴 형성을 했고 이틀 이제 쉬어가면서 좀 잘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0만 원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수 상승에 또 연동되는 섹터다 보니까 지수가 또 신고가를 계속 간다면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LS 일렉트릭은 저희가 4차 목표가 40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수익 극대화에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의 AS도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산일전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7월 7일에 받았던 종목이고 매수가는 84,600원, 목표가 15만 원. 이에 따라 수익률이 80%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역대 최고가 15만 2,500원을 터치했고 오늘의 종가가 14만 6,300원이었거든요. 우리 멘토님이 1차를 9만 3,500원, 2차 10만 원, 3차 11만 4,900원, 4차 12만 원, 5차 13만 원, 6차로 15만 원까지 주신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네. 벌써 7차까지 왔습니다. 네네. 주실 거예요? LX 일렉트릭이랑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네. 이쪽도 이제 전력 섹터에다가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고점이랑도 크게 멀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수급 한 번 더 들어오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목표가는 16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일전기 목표가는 저희가 7차 16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효자 종목 삼형 엠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8월 27일에 받았던 종목이고 매수가는 6,500원, 목표가 22,000원. 이에 따라 수익률이 2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종목이 역대 최고치 22,800원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오늘도 22,150원까지 고가를 만들었고 오늘의 종가는 21,1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1차가 8,100원, 2차가 9,940원, 3차가 13,500원, 4차가 17,000원, 5차가 2만 원, 6차가 22,000원까지 왔어요, 멘토님. 네. 우리 멘토님의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서는 보내줄 차례인가요? 일단은 수익률이 좀 크게 찍혔기 때문에 적어도 70%, 80% 이상은 수익 실현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조선주가 여전히 이제 추세가 깨지려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약간 남은 짜투리 물량은 24,000원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고 아까 이제 조선주 잠깐 이제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관점이 이제 에이펙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제로 소멸로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정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수익은 대부분 챙기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 물량만 7차 24,000원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의 AS 빠르게 받아볼게요. 세비캠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았던 종목이고 매수가는 36,000원, 목표가 41,150원. 이에 따라 수익률이 1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42,65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오늘의 종가는 46,600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라고 할까요?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잖아요, 멘토님. 네네. 2차 있겠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너무 욕심은 내시면 안 될 것 같고,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 지금 구간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주도주 느낌의 종목은 아니라서, 줄 때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익 극대화를 한다면 다음 고점인 42,650원까지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맞고요. 2차 목표가는 저희가 42,65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멘토님의 오늘장 히든 종목을 받아볼 텐데 혹시 우리 멘토님이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약바이오인가요? 네. 오늘 저는 바이오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G2G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방원 반바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방원 금반지. 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주사, 금융, 이런 섹터들이 한 번씩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섹터는 어디로 수급이 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바이오가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거를 일단 1차적인 시나리오로 좀 세워놓은 상태고, 결국 바이오는 가장 큰 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0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 바이오 쪽에도 돈이 들어올 만한 충분한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기중봉 강세 패턴을 형성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를 좀 돌려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1대1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이유 없이 하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주가 부양 의지가 좀 엿보이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특징이 질질 흘러내리다가 추세 다시 만들어주고 질질 흘러내리다가 지금 딱 돌려주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많더라고요. 28일 날 약물 전달체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30일까지 국제 제약바이오 전시회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비만약 그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매수가는 178,000원에서
18만 8천 원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구간에 위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1만 8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분할 매수, 손절가, 매도가, 목표가 잘 지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지금 여기 세비캠으로 나가고 있는데 종목은 G2G 바이오입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요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이번 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또 꼼꼼하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